자,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가맹점 모집을 할 때 어떤 특별한 원칙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다 하고 있고 우리 회사에서 줄곧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차라리 가맹점 모집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규모가 좀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가맹점 모집을 하면 루틴하게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 방법대로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맹점 모집을 경험해보지 않았거나 신생 프랜차이즈이거나 할 때는 실제 가맹점 모집에 대한 감을 전혀 못 잡아서 뭘 해야 될지 아예 손도 못 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일단 가맹점 모집에 대해서 어떤 업무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마케팅의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모집한다라고 하는 건 프랜차이즈 마케팅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응용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가맹점을 모집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도 뭔가를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상품이 무엇인가요? 상품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가맹점 모집 담당하십니까? 가맹점 모집을 담당하니까 이 자리에 오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팔게 됩니까? 여러분이 팔아야 될 상품이 뭡니까? 간단한데요. 대답하라면 못해요. 우리나라 주관식이 약하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내볼까요? 비즈니스 모델을 판다. 아이템을 판다. 소위 떡볶이를 판다.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요? 뭘 파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파는 거예요? 네. 사실은 두 개죠, 답이. 창업 아이템을 파는 행위도 결국 가맹점 모집을 하는 행위일 겁니다. 그러니까 떡볶이 프랜차이즈 회사가 떡볶이를 파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결국 가맹점 모집을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위 떡볶이라고 하는 창업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상품은 비즈니스 모델 또는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디서 내가 뭘 파는 사람이냐고 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파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근데 그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썩 협조적이지 못할 때는요. 네, 쉽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사장님 가맹본부에서 오셨어요? 맞나요? 비용이요? 네. 전체 가맹할 때 총 비용. 네,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저희 같은 경우요? 네. 4,000평 규모로 4,600, 4,500, 600, 5천만 원이 좀 안 들어가나요? 총 비용인가요? 점포 비용까지 포함인가요? 총 비용. 점포 비용까지 임대료, 임차 보험을 뺀 겁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한 5천만 원 조금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창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아이템으로 창업하려면 실제로는 얼마 들어갈까요? 한 1억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보증금도 내고 권리금도 주고 뭐 해야 되니까. 그죠? 7, 8천 정도. 그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은 바로 7, 8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창업자는 결국 그 7, 8천만 원이 없으면 그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창업자 입장에서는 창업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이 아이템에 대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템에 대한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가맹비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 가맹비 5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야. 우리 아이템을 사는 데는 1000만 원만 있으면 돼. 근데 사실은 1000만 원만 있으면 가게를 못 열잖아요. 그죠? 가맹계약하고 가맹비 10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이 없어서 가게를 못 열면 그건 창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비즈니스 아이템, 소위 사업 아이템을 구입하는 총 가격은 창업 비용 총액이 될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이 말을 왜 하려고 할까요, 제가? 이 말을 제가 왜 꺼냈을까요? 가격이 비싸면 여러분
물건 팔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겠죠. 10만 원짜리 가격 물건을 파는 거하고 1000만 원짜리 가격 물건을 파는 거하고 한 10억짜리 물건을 파는 거하고요. 달라요. 그죠? 당연히 한 10억짜리 물건을 사는 사람은 아주 신중하게 아주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살 거고 10만 원짜리 가게 뭘 사는 사람은 그냥 뭐 그래도 신경은 쓰겠지만 에이 설마 잘못 썼다고 해서 인생 어떻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에 따라서 실제로 그 상품을 팔기가 쉽고 어렵고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팔아야 되는 상품의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다. 그죠? 적어도 몇 천만 원짜리고 많이 들어가면 몇 억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팔기가 무척이나 힘든 상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팔기 힘든 상품을 체계적인 전략도 없고 체계적인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팔려고 하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는 경우도 많더라라고 하는 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뭘 팔아야 될지가 결정됐고 얼마에 팔아야 될지 결정됐어요. 그럼 이제 팔리나요? 팔리나요? 여러분이 팔고 싶은 걸 지금 팔아야 되잖아요. 팔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그 상품을 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구예요? 창업자예요. 창업자. 창업자들이 여러분에게 그 아이템을 사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살 거예요. 그러면 그 창업자들이 여러분의 고객이 될 거고 여러분이 그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고객들이 여러분의 아이템이 경쟁력이 있다. 여러분의 아이템이 자기를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해해야, 공감해야, 납득을 해야 여러분에게 그 아이템을 산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회사가 지금 가맹점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창업자들과 얼마나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나? 간단해요. 우리 회사는 지금 창업자들과 소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창업자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안 하고 있다. 라고 하면 가맹점 모집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당연하다. 맞나요? 맞나요? 자, 여러분 지역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나한테 소위 창업 아이템을 살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여러분한테 아이템을 살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준을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안 팔아. 또는 이런 지역에는 안 팔아. 있나요? 그 기준이? 자, 마케팅에서는 이것을 유통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아이템에 대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신문에서 읽었어요. 여러분 아이템에 대해서 신문에서 읽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고 싶어요. 그 아이템을 창업을.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냐면 어디 산다고 해야 못 만들어 줄까요? 울릉도 살아요. 울릉도 살아요. 이 사람이 울릉도 사는데 가맹본부로 전화했단 말이에요. 나 울릉도 사는데 여기서 창업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문을 읽어봤더니 당신네 아이템이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 울릉도에다가 가게 내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중에는 그래 내줄게 라고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어떤 회사는 울릉도요?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거기는 저희가 식재료 보내주려면 비용이 뭐 3배 들어갈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창업해 주려고 거기 가려면 우리 직원들이 배 타고 울릉도를 가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은 배멀미 때문에 울릉도를 못 갈 수도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창업자들이 여러분 아이템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주지 못할 지역도 있고 내주지 못할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잠바주스 여러분 중에 잠바주스로 창업하고 싶어요. 잠바주스가 뭔지는 아시죠? 아시죠? 잠바주스로 창업하고 싶어요. 창업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잠바주스로 창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잠바 주스는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일종의 스무디킹하고의 경쟁 브랜드죠. 그죠? 근데 스무디킹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잠바 주스는 한국에 들어와 있나요?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는 있는데 잠바 주스를 누가 하고 있냐면 SPC 그룹에서 하고 있는데 SPC 그룹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지 직영전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가맹 사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창업자 입장에서는 잠바 주스를 알고 있고 미국에서 스무디킹보다 훨씬 더 많은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지만 결국 한국에서는 현재 창업을 할 수 없다. 이해되세요? 창업자가 그 아이템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마케팅에서는 유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했냐면 상품, 가격, 촉진, 프로모션, 플레이스, 유통이라고 하는 보통 여러분이 마케팅 교과서에서나 들어봤음직한 포피 믹스, 마케팅 믹스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창업자에게 내가 팔고 싶은 걸, 내가 팔려고 하는 창업 아이템을, 비즈니스 모델을 더 많이 잘 팔고 싶으면 결국 포피 믹스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좋은 상품 컨셉, 소위 창업자를 먹고 살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어야 돼요. 떡볶이집 하나 내는데 10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창업자가 안 살 거예요. 아무리 경쟁력 있는 가격과 경쟁력 있는 컨셉, 상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창업자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가맹점이 늘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로 매력적이고 정말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가맹점은 안 늘어요. 왜 안 늘어요? 창업자들이 모르니까. 창업자들이 그런 브랜드가 있다라는 걸 모르니까 안 늘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촉진, 프로모션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아이템은 사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나는 당분간은 인천에서만 가맹점을 내줄 거야. 나는 당분간은 서울 지역에서만 가맹점을 내줄 거야. 나는 당분간은 대전 이 북지역에서만 소위 가맹점을 내줄 거야. 그런 회사들이 있죠. 그죠? 지방에서 태생한 프랜차이즈들은 우리는 광주, 전남에다만 내줄 거야, 가맹점을. 우리는 부산, 경남에다만 내줄 거야. 이런 브랜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유통 채널이다 라고 보면 간단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부분을 왜 설명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가맹점을 하나를 파는 데서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프랜차이즈 마케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이미 나왔죠? 창업자. 모든 창업자가 내 고객이냐? 모든 창업자가 내 고객이냐? 분명히 생각해보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창업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더 선호하는 창업자가 있을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는 여성 창업자를, 어떤 회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그 내용까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하남돼지집인가요? 하남돼지집은 나이 먹은 분들한테는 가맹점을 안 내준다면서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회사에서는 뭔가 젊은 친구들이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매장을 운영하는 뭔가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런 거를 예를 들어 연세를 좀 드신 창업자들은 잘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안 내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게 정확한 원칙인지 아니면 그렇게 소문만 났는지 그건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가맹본부들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창업자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마케팅에서는 표적 시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표 시장, 타겟 마켓. 모든 창업자를 공략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또는 내가 우리 아이템에 더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창업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쉽게 공략이 가능하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표적 시장, 소위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마케팅에서는.
자,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다 한 번만 해보셔요. 제가 창업자예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창업자한테 여러분의 아이템을 팔아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템을 저한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을 30초만 주겠다고 그래요. 저한테 여러분의 아이템을 저한테 소개할 시간을 딱 30초만 주겠다고 해요. 그럼 30초 동안에 내가 내 아이템을 어떻게 축약해서 기가 막히게 내 아이템의 장점이나 특징을 담아서 저한테 설명할 건가? 그런 게 정해지겠죠. 정해져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케팅 메시지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그걸 마케팅 메시지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마케팅 교과서로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 보통 설명이 되냐면 포지셔닝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되지는 않지만 가장 비슷한 말로는 포지셔닝이라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결정해 놓지 않으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이템을 가장 심플하게 가장 축약해서 설명해 놓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직원한테 여러분 브로셔를 만들으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템에 대한 브로셔를 만들으라고 하는데 어떤 직원이 그 만드는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린 내용이 만들어질 겁니다. 명확하게 마케팅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A라는 직원은 우리는 소자본 창업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고 있고 B라는 직원은 우리는 주방이 아주 심플하게 돌아간다는 걸 되게 강조하고 C라는 직원은 우리는 정직한 회사라는 거를 되게 강조하고 싶고 D라는 직원은 별 특징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가장 쉽게 창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 네 명의 메시지 중에 어떤 게 진짜로 그 브랜드를 잘 포장했는지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누가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매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메시지가 거기에만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신문 광고 만들 때, 여러분이 라디오 광고를 만들 때, 텔레비전 광고를 만들 때, 드라마 협찬 광고를 해서 배우가 몇 마디를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때려줄 건데 그런 경우 있죠? 작가가 아예 작정하고 브랜드를 언급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브랜드에 대한 특징이나 내용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요약되어 있지 않으면 작가는 지 생각대로 대사를 만들 거고 작가가 만든 대사가 우리 브랜드가 강조하는 컨셉을 표현하지 못하면 드라마는 방송됐지만 우리 브랜드를 기억해 주는 사람은 잘못 기억이 되거나 기억이 아예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마케팅에서는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지셔닝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 아는 건데 포지셔닝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축약해서요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답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허탈할 건데요. 다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브랜드에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을 어떻게든 담으려고 애를 쓰고 말에 담는 게 아니고요.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또는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액션들을 통해서 또는 때로는 메뉴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통해서 그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을 브랜드에 담아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유명 브랜드는 굳이 자기네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벤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요? 벤츠 설명 필요해요? 벤츠 사는 사람은 그냥 최고급 차를 타고 싶은 거예요. BMW 설명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BMW를 사려는 사람은 그냥 최고급 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 말에 BMW다 벤츠라는 브랜드에 그 자기네들이 표현하고 싶은 모든 게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브랜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고객이 누구인지, 표적 시장이 누구인지, 어떤 메시지를 내가 품고 있는지,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마케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를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STP라고 합니다. Segmentation, Targeting and Positioning 해서 STP 전략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걸 마케팅에서는 그냥 뭐라고 단순하게 표현하냐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이템을 더 많은 창업자들에게 팔기 위해서, 가맹점을 더 많은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략을 세운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고객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그 고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마케팅 전략이라는 겁니다. 어렵죠? 말은 되게 어렵죠? 교과서에 있는 말 하니까 어렵죠? 근데 알고 보면 되게 단순한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내가 그런 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소위 마케팅 전략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지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불특정 다수를 공략하게 될 것이고, 너무 많은 사람을 공략해야 되니까 뭘 제대로 해야 되는 방법을 축약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고객들에게 내 상품을, 내 아이템을 축약해서 소위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마다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가맹 상담하는 마다 다른 말하고 틀린 말을 해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사업 설명회는 우리 직원들은 5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5명이 사업 설명회 할 때마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브랜드인데 A라는 사람이 설명회 할 때, B라는 사람이 설명회 할 때, C라는 사람이 설명할 때, 설명회 할 때마다 강조점이 다르다면 그거는 지금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를 가맹점 모집과 관련된 마케팅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가맹점 모집의 성공 전략. 여러분 가맹점 모집 잘하고 싶잖아요. 가맹점 모집 잘하고 싶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제대로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제대로 마케팅 믹스를 여러분이 설계하는 겁니다. 소위 여러분이 마케팅을 잘할 수 있으면 가맹점 모집을 쉽게 할 수 있고, 그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거나 마케팅이 모호하게 머릿속에서 빙빙빙 돌면 여러분이 가맹점 모집을 그만큼 두리뭉실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케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거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